자, 이번 연습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잘 나오긴 잘 나오니까 또 배워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줬습니다. 자연수 K. 요 K라는 문자가 갑자기 나왔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도 K라는 문자가 있어요. AK 이렇게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를 보면 거기에 보통 K가 없고 이렇게 16, 8 이런 숫자들이 주로 들어와요. 이렇게. 물론 여기 A, N도 있죠.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K가 있고 조그맣게 A 옆에다가 K라고 붙였다는 얘기는 자연수 K잖아. K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1, 2, 3, 4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1일 수도 있고 A2일 수도 있고 A3일 수도 있고 A4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전체 집합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얘는 이제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끝은 없으니까. K의 배수다라고 하면 끝이 없죠. 예를 들어서 A3이라는 게 뭐냐? K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쓰면 되는 거야. 자연수 3의 배수의 집합을 A3이라고 한 거예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A3이라고 하는 집합은 3, 6, 9, 12, 15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 1부터 100까지다라고 하면 100 이하의 3의 배수들을 모아놓으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A4다라고 하면 4의 배수들을 쓰면 되는 거겠지. 4, 8, 12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A6이다라고 하면 6의 배수들을 써주면 돼요. 6, 12, 6, 3, 18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집합들을 한꺼번에 정해준 거야. 정의죠. 한꺼번에 정의해 준 겁니다. 이런 배수들의 집합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배수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잘 나오는 거는 약수의 집합. 약수의 집합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쉬운 편이죠. 약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또는 사실 배수는 끝이 없지만 전체 집합이 없으니까 끝이 없지만 약수는 몇 개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또는 K의 배수가 아니고 K와 서로소인 이렇게 서로소인수의 집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서로소 찾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편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잘 설명해 줄게요. 자, 배수의 집합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다. 몇 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원체로 잘 나오다 보니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을 알고 있어야,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 첫 번째는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A2와 A4가 있어요. 또는 A6이 있고요. A8이 있어요. 실제로 2를 기준으로 해서 2의 배수들을 써본 거예요. 한번. 2의 배수들 더 많이 있겠죠. 그럼 A2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될 거고 A4라고 하는 것은 4, 8, 12, 16, 20 이렇게 될 거고 A6이라고 하는 것은 6, 6, 22, 6, 3, 18 이렇게 될 거고 A8이라고 하는 것은 8, 8, 26, 8, 3, 24, 8, 4, 32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건 아니고 A2랑 좀 비교해 보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있죠. 4, 8, 12, 16 그럴 수밖에 없잖아. 4의 배수는 전부 다 요 안에 들어있겠죠. 물론 얘가 더 많겠죠. 4, 2 사이에 2, 6, 10 있는 거죠. 6의 배수 6, 12, 18 마찬가지죠. 여기 6, 12, 18 다 들어있겠죠. 8의 배수 8, 16, 24 물론 숫자가 커져서 그렇긴 한데 여기 8, 또 16 가다 보면 2의 배수 중에서 24 없겠어? 있겠죠. 32는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A2에 대해서 A4나 A6이나 A8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A4도 A2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A
A6도 A2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A8도 A2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또 여기서는 6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4하고 8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4하고 8. A4. 4의 배수들을 쭉 썼죠. A8은 8의 배수들을 썼죠. 8 여기 들어있죠. 16 여기 들어있죠. 24. 4의 배수 중에서 24 없겠어? 24면 24 있을 거 아니야. 32도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A8 같은 경우도 A4의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얼추 뭔가 느낌이 오죠? 2하고 4, 2하고 6, 2하고 8, 4하고 8 이런 관계를 보통 배수관계라고 하는데 2의 배수죠. 2의 배수고요. 2의 배수예요. 2야 4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배수관계가 있을 때는 부분집합관계가 성립합니다. 숫자는 작은 쪽으로. 예, A4보다는 A2. 얘가 숫자가 더 작잖아. 숫자가 작다는 얘기는 촘촘하게 원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4도 A2의 부분집합이고 숫자가 크다고 해서 더 큰 게 아니라고요. 예, 숫자가 커지면 듬성듬성 빠지는 숫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둘 이 배수집합에서 첫 번째로 알아둘 공식은 뭐냐? 문자를 쓰기가 힘들어서 말로 좀 잘 외워놓도록 하세요. AN은 AM의 부분집합입니다. N과 M 무슨 관계냐? N이 M의 배수였을 때는 요것의 배수가 된다고. 이거 곱하기 얼마 한 숫자라고요. 여기가 2면 2에다 얼마를 곱한 얼마 요 관계였을 때. 그러니까 숫자가 얘가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예,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둘 사이를 봤을 때 누가 누구의 배수야? 그럼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요.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다 보니까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건데 AN 교집합 AM은 교집합은 부분집합이잖아. 교집합이면 작은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N이 되는 거고요. AN 합집합 AM은 AM이 되는 겁니다.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N이 M의 배수였을 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N이 M의 배수였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의 배수였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기본 공식은 부분집합이 된다. 이고 그러니까 교집합하면 AN이 되는 거고요. 합집합을 하면 AM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서 써줄게요. 예를 들어서 A6 같은 경우에는 A2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6과 교집합 A2를 하면 A6이 되는 거고 A6과 합집합 A2를 하면 A2가 되는 거라고요. 2와 6은 무슨 관계냐? 이 2와 6은 곱하기 3을 2에서 3을 곱하기 6이 되는 관계죠. 2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1번과 2번. 서로 배수 관계가 있을 때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자, 세 번째. A의 N 교집합 A의 M. 자,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배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는 N의 배수죠. 그 다음에 요거는 M의 배수죠. 교집합인 건 뭐야? 양쪽에 동시에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의 배수도 되고 M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AK라고 합시다. 여기서 K는 N과 M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합집합은 특별히 이렇게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배수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는데 교집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간단하게 나타나요. 이것도 역시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6 교집합 A8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6의 배수도 되고 8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니까 6과 8의 공배수죠. 6과 8의 공배수가 뭐냐 하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인 거예요.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8, 26, 83, 24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24가 되는 거죠. 6과 8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준 겁니다. 이렇게 교집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최소 공배수만 기억하면 돼요. 이유는 당연한 거죠. 6의 배수도 되고 그리고 8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니까 24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 이렇게 3개 정도의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정리 잘 해두시고요. 1번과 2번은 둘 사이에 배수 관계가 있었을 때 한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인 거고요. 3번 교집합에 대한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어떤 교집합이든지 간에 무조건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교집합이건 합집합도 마찬가지겠죠. 합집합은 안 되겠죠. 합집합은 합쳐주는 거니까 좀 다르겠네요. 교집합은 무조건 하나의 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자, 요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교집합이 보이죠? 그럼 바로 하나의 집합으로 고쳐줄 수 있어. 15하고 20이 있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5, 35, 5, 40 되는 거니까 60이 되는군요. 최소 공배수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5, 교집합 A20은 무조건 A60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AN, 부분집합이 된다. A60. 자, 어떤 뜻이라 그랬었어? 요거에 대해서 n이 곱하기 얼마 한 거다. n이 60이죠? 60의 배수다 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었죠. 야, 두 집합 사이에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 요거의 배수라는 얘기인 거야. 60이건 아니면 120이건 180이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물론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딱 60이 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배수집합에서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곱하기 얼마 했다는 뜻인 겁니다. 곱하기 얼마, 배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의 배수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를 가보십시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면 16의 배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의 배수, 합집합 12의 배수인데 이 합집합이라는 게 사실은 처리하기가 곤란해. 왜 곤란한 거냐? 8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합쳐놓으면 전체적으로 좀 뒤죽박죽이 되는 경향이 있어. 해볼까? 8의 배수는 8, 12 아니죠. 8의 배수, 8, 8이 16, 8, 3, 24, 8, 4, 32, 8, 5, 40. 이게 되죠. 그 다음에 12의 배수, 요 사이에 10이 들어갈 거고요. 24는 여기 있네요. 또 36도 있겠죠. 그래서 8, 12, 16, 24, 32, 36, 40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규칙은 보이지만 어느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 이걸 통틀어서 누구의 배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빠진 것들도 있고 4의 배수라고 하자면 4가 없잖아. 그치? 8의 배수라고 하면 12가 섞이는 거고요. 12의 배수도 안 되는 거고요. 16의 배수도 안 되는 거죠. 8, 12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둬야 돼요. 대신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보면 A16 교집합, A8 그 다음에 합집합, A16 교집합, A20처럼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무조건 한 개로 고칠 수가 있다 그랬었죠. 1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16이에요. 그래서 A16이 되는 거고요. 합집합 16과 20의 최소 공배수는 구해봐야 되겠죠. 16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를 또 구해봅시다. 8 아니고 4, 4, 4, 16, 4, 5, 20. 그래서 80이 되는군요. 80이 되네요. 80 맞나요? 90인가요? 20 곱하기 4니까 80 맞죠? A 8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듯이 16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80이 돼요. 무슨 얘기야? 얘 배수 관계에 있다고요. A16과 A80은 배수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더 작은 숫자니까 훨씬 더 많겠죠. 합집합이니까 A16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처음에 합집합은 계산할 수 없어도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만든 새로운 합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잘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n은 16 되겠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서로서로 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배수 관계가 아니더라도 교집합인 경우에는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바로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60이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요. 기억하시고요. 둘 사이가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배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배수 관계. 배수 관계일 때
부분집합이 성립합니다. 자, 세 가지 잘 외워놓고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여기까지. 끝.